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연구팀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그룹 단위로 연구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면은 누구나 다 손쉽게 연구 과제 그룹별로 혹은 학과별로 이렇게 연구 성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학팀에서 혹은 과제 준비하는 교수님들이 참고하시면은 이제 분명 유용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룹 단위 분석을 하려면 일단은 스코퍼스 연구자 번호를 가지고 그룹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 구성원들의 이제 스코퍼스 연구자 번호를 미리 다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연구팀에서 전체 교수님들 대상으로 스코퍼스 연구자 번호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이제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이제 그 답장으로 이제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답장을 주고 계시고요. 이제 이런 작업들 통해서 잘못된 연구자 번호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해서 최대한 이제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정확한 연구자 번호를 각 학과별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번호들은 연구팀에서 이제 학과별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교수님들께서도 연구과제 준비하다가 어떤 교수님들의 연구자 번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연구팀에 요청을 하시면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할 때 요구되는 사항들이 과거에는 그냥 논문 몇 편 요 정도만 요구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과제 참여 연구원들의 피인용 수라든지 혹은 국제협력 연구 논문 건수라든지 혹은 산학협력 연구 논문 건수라든지 좀 저희 학교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조금 다양한 내용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 그룹만 묶으면은 사이발에서 굉장히 손쉽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연구팀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은 뭐 교수님들이 직접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하실 수 있고 학과에서도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별 연구 성과 분석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이발로 이동해서 그룹 단위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사이발에 들어가시면 항상 이제 Go to Overview 요 버튼으로 이제 로그인 하셨다는 가정하에 일로 들어가시면 네, 컴퓨터가 조금 느리네요.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연구자 번호로 이제 연구자 생성하는 법을 이전 영상에서 보셨는데 똑같이 연구자 모양 있는 쪽으로 가셔서 Define a new researcher 그리고 Import researchers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Import researchers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한 명의 연구자 번호만 넣었잖아요. 여기에 여러 명의 연구자 번호를 복사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희 학교 물리학과로 지금 해볼게요. 물리학과 교수님들 연구자 번호를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연구자 번호가 쏙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직접 붙여 넣으셔도 되고 메모장 열어서 txt 파일에 이 연구자 번호만 쭉 갖다 넣어 놓으신 다음에 그 파일을 요 왼쪽 화면에다 드래그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더 지금 많지 않으니까 이제 물리학과 교수님들의 연구자 번호를 이렇게 넣고요. 넥스트 스텝 버튼 여기서 누르고 그럼 이제 교수님들 성함이 왼쪽에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대로 이제 내가 그룹을 만들 연구자를 이제 다 가지고 와서 넣었으면 이제 그룹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아직 그룹을 지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들을 그대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쪽에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저는 물리학과라고 하겠습니다. 물리학과 밑에 이 교수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과 안에 이 교수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그대로 Save and Finish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버뷰로 가보시면 이제 교수님 하나하나 이름도 여기 있지만은 여기 사람 여러 명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요건 그룹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컴퓨터가 오늘 조금 느리네요. 이제 물리학과 그룹의 연구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네, 이런 식으로 물리학과의 이제 13년부터 18년까지 연구 실적에 대해서 총 305개의 논문이 있고 14명의 연구자고 그리고 FWC 1.44 그리고 사이테이션은 4,000변 뭐 논문당 사이테이션은 13.2회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제 준비할 때 국제협력 연구 실적이라든지 산학협력 연구 실적 이런 걸 요구한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제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 돼 있고 총 논문이 75편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국제협력을 통해서 나온 논문 결과물이 75개 있다 라는 거고 요거를 다시 또 클릭하면 그 논문에 대한 실적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엑스포트 하면은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이제 과제마다 최근 뭐 1년간 뭐 3년간 뭐 5년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 이어가지고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요 연도가 같이 다운받아지거든요. 그럼 요 연도로 필터링해서 국제협력 연구가 몇 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뭐 산학협력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그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다 쉽고 그 연구자 번호만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연구팀에서 굉장히 힘들게 연구자 번호를 조사해서 뭐 가지고는 있는데요. 연구자 번호라는 게 매년 새로 생겨나고 그 정확하게 이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교수님들 영문 이름의 철자 하나만 바뀌어도 새로운 연구자 번호가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께서도 1년에 한 번씩은 내 연구자 번호가 뭐 여러 개 쪼개져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팀에서 한번 제대로 조사해서 학과별로 그 연구 자본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제 연구팀에서 이 업무하는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어서 사실 저 혼자 500명 가까이 되는 교원들의 연구 자본을 관리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요. 그 각 학과 차원에서도 연구 자본 관리에 그 추후에는 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그룹별 분석하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